자, 이번엔 296쪽이죠. 296쪽에 미래를 위한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데 화석연료와 에너지 문제. 저번에 화석연료는 뭐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지질시대 이제 식물들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몰돼가지고 퇴적된 다음에 높은 열과 압력 받으면 식물들은 이제 석탄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플랑크톤이나 미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유라든가 가스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얘네들을 우리는 화석연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점이 있지. 매장량의 한계가 있죠. 언젠가 고갈될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오염을 일으키죠. 환경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고. 그 매장 지역이 편중돼 있죠. 그래서 국가 간 갈등 원인. 그죠? 중동 지역의 갈등 원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고갈 위험이 없고 오염의 위험도 없는 이런 에너지를 개발해야 돼. 그래서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발전 방식으로 첫 번째 핵 발전이 있어요. 요즘은 핵 발전을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추세긴 하지만 핵 발전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식으로 발전되는지는 알고 계셔야 돼. 자, 여기 지금 우라늄 원자핵이 핵분열을 해. 핵분열을 하게 되면은요, 이 우라늄 원자핵이 이렇게 커다랐던 애가 작은 애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게 핵분열이야. 핵분열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지. 자, 원자로에서 우라늄 235 원자핵이 핵분열을 할 때 에너지를 이용하여 터빈을 돌리고 그 터빈과 연결된 발전기에서 역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자, 요거 잘 봐. 여기 우라늄 235라는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연에 존재하는 우라늄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어요. 이 우라늄은 235, 238 등이 있는데, 요 235는 중성자 한 개를 흡수하잖아요. 그러면은 중성자 두세 개를 방출해요. 그렇기 때문에 핵 발전에 이용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원자로 안에 우라늄 원자핵에 요거 느린 중성자를 충돌시키는 거야. 느린 중성자를 꽝 하고 충돌을 시키게 되면은요, 이 우라늄 원자핵이 핵 분열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중성자 두세 개를 방출해줘. 그럼 이 방출된 중성자들이 또 옆에 있던 다른 우라늄을 꽝꽝 충돌하게 되면 얘네들도 핵분열하면서 역시 에너지가 나타나게 되면서 역시 중성자가 빠져나오겠지. 그러면서 또 옆에 있는 애들,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중성자들이 다른 우라늄 원자핵과 충돌하여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질량 결손이 위해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발생해요. 질량이 줄어든 만큼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야.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요. 오케이? 물을 끓이고 나면은 그 증기로서 터빈을 돌려요. 그렇게 해서 전기를 얻어내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전기를 얻어내는데, 장점.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요. 화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의 주범이잖아요. 자, 그래서 화력 발전을 하게 되면 이게 꼭 나오게 되는데, 얘는 그게 안 나와. 연료비도 저렴해요. 우라늄 연료비도 저렴하고요. 대용량 발전도 가능해요.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근데 이 우라늄이라는 것 자체가 매장량의 한계가 있어. 자, 그리고 방사능이 유출될 경우, 우리 다 해봤죠? 그죠? 일본의 그 방사능 유출. 자, 이게 지금 방사능이 유출되면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고요. 이 폐기물도 역시 처리가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안 하려고 이렇게 나라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속도 조절이 중요해요. 그래서 감속제와 제어봉이라는 게 있어. 자, 감속제 같은 경우에는 중성자 속력을 느리게 하여 라고 돼 있죠. 이 중성자 속력이 너무 빠르면은요, 핵분열이 안 일어나요. 휙 하고 통과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느린 중성자로 이렇게 통 하고 쳐줘야지만이 핵분열이 일어나게 돼. 그래서 그거 속도를 조절해 주는 거고, 제어봉 같은 경우는 중성자를 흡수하게 되는 거야. 왜냐면은 이게 연쇄적으로 다른 것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그럼 그거에 의해서 또 옆에 나오고 또 옆에 나오고 옆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에너지가 굉장히 갑자기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중성자 수를 제어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 제어를 해가지고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나는 거를 최대한 억제를, 속도를 조절해 준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다음 태양광 발전 많이 쓰고 있죠. 자, 이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자, 반도체로 만든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태양광을 전기에너지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방법. 그러니까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태양전지에 빛을 비춰요. 그러면서 태양전지 내부에 전자가 생기게 되는데 얘가 극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자, 전자의 이동에 의해 가지고서는요, 기전력을 발생시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을 받았을 때 이 반도체 두 가지 형태의 반도체를 전파시켜 놓는 거야. 그래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자의 이동이 나타나게끔 하는 거지. 전자의 이동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그게 전류가 흐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전류를 얻어내는 거예요. 당연히 뭐 고갈 위험 없죠. 태양빛은 계속 있으니까. 그러니까 펼쳐만 놓으면은 유지 보수가 굉장히 간편한 편이에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 일조량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발전 시간이 제한적이야. 그리고 화력 발전에 비해서 공간이 너무 넓게 차지해. 우리 시골 같은 데 가다 보면 왜 산 하나 깎아가지고 태양판 이렇게 태양전지판 잔뜩 만들어 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초기 비용도 많이 들고 공간도 많이 차지해.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전지판에서 반사되는 빛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 전지판에서 반사되는 빛에 의해서도 역시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풍력 발전은 바람을 이용하는 거지. 바람을 이용해서 터빈을 직접적으로 돌려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전기를 얻어내는 거죠. 자,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이용해서 날개를 회전시키는 거죠. 자, 이 전력 생산 단가가 저렴해요. 이거는 태양 에너지보다 풍력 발전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단가가 싸. 자, 그리고 설비가 비교적 간단하죠. 날개 만들고 터빈 만들면 되는 거니까. 설치 기간도 짧아요. 그러니까 국토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데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가 않아. 근데 단점이 있지. 바람이라는 게 한쪽 방향으로 계속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측이 힘들고요. 그리고 저거 돌아가면서 소음 발생이 많아요. 그래서 집 근처에다가는 안 하고 마을보다는 외곽 쪽이 많이 하지. 그래서 산꼭대기라든가 바다 쪽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있죠. 대관령 가다 보면 이거 태양 발전 많이 있잖아요. 아니, 풍력 발전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연경관 훼손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발전 과정에 대해서 화석 연료를 이용하지 않는 것들을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자,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의 합성을 하고 되어 있죠. 신재생 에너지. 자,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 유기체 등이 포함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건데 얘네들의 특징은 이제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지속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합쳐가지고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 신에너지는 새로운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쓰게 되는 새로운 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의 액화 및 가스화. 그러니까 석탄을 고체 형태로 쓰는 게 아니라 액체라든가 가스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자, 그리고 수소에너지. 이런 것들이 신에너지의 개념이고요. 재생에너지는요.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에너지. 그 다음에 폐기물, 바이오, 지열 에너지. 뭐 이름들은 다 들어본 적이 있는 것들이죠. 재생에너지는. 자, 장점이 화석연료와 같이 자원 고갈의 염려가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공급이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요. 그리고 온실가스라든가 환경오염이 거의 없는 거. 하지만 단점이 있지. 우리가 아직도 화석연료를 쓰는 이유는 이거예요. 결국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얘보다는 화석연료보다는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해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방식인데 조력발전, 파력발전. 조력발전은 이 조류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밀물썰물이지. 그래서 방조제를 쌓아가지고 밀물 때 바닷물을 받아들여서 터빈을 돌리고 전기를 생산하고 썰물 때 수문을 열어서 물을 흘려보내주고 이런 식이야. 발전에 드는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긴 한데 이 건설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설치 장소가 제한적이에요. 단점으로. 왜냐면 밀물썰물이 이렇게 세게 일어나는 우리 동해에다 이거 못해. 서해 쪽에다가 많이 하죠. 자, 그 다음 밀물썰물은 이렇게 매일 일어나. 그래서 예측이 가능해. 발전량이. 건설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단점은 이제 해양 생태계 파괴라든가 건설비 많이 든다라든가 장소가 제한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 파력발전. 파력발전은 파도 치는 거 얘기하는 거야.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통 같은 걸 만들어 놓는다고 상상하시면 돼. 그래서 파도가 이렇게 왔어. 찰랑거리면은 이 물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 안에 있던 공기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겠지. 그래서 터빈을 돌리게 되는 게 파력발전이에요. 자, 파도에 의해서 해수면이 움직이면서 공기를 압축해요. 그래서 터빈을 돌려주는데 연료비 당연히 거의 안 들어요. 연료가 없지 그냥. 자, 소규모 발전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대규모 발전은 못해. 소규모 발전 할 때 쓸 수 있고요. 방파제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관리가 어려워. 그리고 파도에 계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계속 그 에너지를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내구성이 점점 약해지고, 그죠? 그리고 파도에 따라서 발전량 차이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연료전지인데 요건 별표를 꼭 좀 쳐주세요. 자,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요, 수소, 메탄올, 천연가스와 같은 연료의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접 만들어주는 거.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바로 연료전지의 개념이에요. 수소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쪽에서 얘가 뭘로 바뀌느냐? 수소 이온으로 바뀌는 거지. 자, 그러면은 수소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내놔요. 자, 마이너스 기에서 수소가 산화돼요. 자, 전자를 내놓는 거죠. 산화되어 전자를 내놔서 수소 이온이 되고요. 플러스 극으로 가선 전자를 얻는 거예요. 자, 전자를 얻는데 이쪽에서 이제 누가 들어와? 산소가 들어오죠? 그럼 수소랑 산소랑 만나서 뭐가 돼? 물이 돼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게 바로 연료전지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전지와 수소 연료 전지에 비교했는데 산화환원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여 전거를 이용한다는 건 같지만 일반 전지는 사용 후 재충전하거나 폐기하죠. 그러니까 건전지 다 쓰면 버리잖아. 그죠? 근데 수소 연료 전지는요. 이 수소와 산소만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다면 생성 물질을 이런 식으로 배출해 주면서 계속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를 직접적으로 생산해요. 그러니까 효율이 높고요. 물이 유일한 생성물이에요. 환경오염도 없어요. 근데 단점, 수소를 생산하는 비용과 발전소 건설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용이 역시 또 많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수소는 폭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얘의 생산, 저장, 운송이 어려워요. 자, 이용, 가전의 기기용 전원이라든가 휴대전원, 그 다음에 예비전원이라든가 우리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같은 거 요즘 한창 만들고 있잖아. 자, 이런 것들 할 때 쓰고 있고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력이 이제 친환경 에너지 도시라고 해가지고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에너지 문제와 환경을 해결하는 도시예요. 자, 적정기술이라는 말도 한번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 이 적정기술 들어는 봤을 거야. 생명빨대 들어봤죠? 자, 그 생명빨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뒤에 나와 있나? 302쪽에 나와 있죠. 302쪽에. 자, 친환경 에너지 도시 해가지고 나와 있어. 그래서 뭐 태양 전지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열병합 산업행물 태우면 그 에너지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빗물을 저장해서 사용하고, 오수정화해서 화장실을 쓰고요. 남쪽에 배치해가지고서는 최대한 열을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적정기술 보세요. 생명빨대. 정수장치가 있는 빨대죠. 그래서 쭉 빨아들이면은 물을 얻을 수 있는 거. 뭐 항아리 냉장고라든가 큐드럼 해가지고 물통 들고 오는 게 아니라 굴려오는 거. 그죠? 자, 페달 세탁기, 뭐 왁화 워터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이렇게 그물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서는요 수증기가 여기 닿아가지고 물방울이 맺히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식수 얻어내는 거예요. 페트병 전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빛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 어두운 방 안에 페트병 이렇게 꽂아가지고서는요 빛이 산란을 이용해서 밝게 비춰주는 거죠. 낮 동안에 얘기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적정 기술이에요. 적정 기술. 알겠죠? 자, 이해되니 여기까지? 오케이. 일단 내용만 빠르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문제를 꼭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